자, 같이 비교 분석해 볼 사주는 갑진년 병인월 무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는 오늘 같이 이렇게 분석했던 사주 명식을 이렇게 옮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같은 비슷한 사주를 같이 분석하게 되면은 학습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간은 똑같이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명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일간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양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내지는 구릉이란 거 언덕 같은 걸 뭐래. 근데 그냥 작은 언덕이 아니라 우리 개마고원 같은 거 있죠. 저기 어디죠? 저기 울릉도 같은 경우에 나리분지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분지, 굉장히 엄청나게 넓은 분지, 구릉, 언덕 같은 것을 구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지는 넓은 뭐 광야라든가 내지는 뭐 넓은 들판, 넓은 대지를 하죠. 대지 같은 것을 무토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개념의 흙의 개념이 아니고 매우 넓은 개념, 매우 높은 개념의 흙의 개념이죠. 높이 흙이 쌓이면 산이 되는 것이고요. 넓게 흙에 퍼지게 되면 그건 광야 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토에 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고 높은 개념이면서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냐 습토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얘는 건토로 볼 수가 있다. 즉 마른 흙이 되는 것이죠. 마른 흙.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에 비해서 매우 높고 매우 넓으면서 물기가 없는 건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이런 무토는 매우 높은 산 내지는 들판과 같기 때문에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햇볕 같은 것이 온도가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산이라든가 들판이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게 되면 땅을 효율적 있게 용도 있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나무만 있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도 윤토가 되고 나무도 뿌리가 윤택해져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넓은 들판, 광야 같은 데에는 뭐 곡식 같은 것을 빼곡하게 심어서 넓은 곡창지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넓은 무토라고 하는 땅에 나무도 있고요, 물도 있는데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햇볕을 봐야지만은 나무도 식물 같은 것도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햇볕이 없게 되면 나무도 살 수가 없겠고 땅도 물기만 있으면 썩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햇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목, 물이라고 하는 수, 햇볕이라고 하는 화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나무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 준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아주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다. 월령 인월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에 해당이 되죠. 초봄. 아직은 입춘이 지나면서 축월해서 인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 내지는 아직은 춥다. 즉 쉬운 말로 아직은 지난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조후에 필요성이 있는 때가 바로 이 초춘이 인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뭐예요? 모기 이때가 뭐예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 바로 인묘진월은 뭐예요? 동방이기 때문에 목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광절. 자, 근데 반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극하죠? 목은 토를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냐면 토는 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은 왕하지만 토 자체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뭐예요? 살은 왕하다고 해서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약살왕 내지는 신약살왕, 다시 써야죠. 신약살왕
살왕 내지는 살중신경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살중신경.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 자체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는 화인인성이라든가 같은 비견급적인 토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차갑고 추운 그런 게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우의 필요성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같은 토가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같은 이렇게 토가 있는 것보다는 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주 같은 경우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화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중에 암장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오히려 무토를 도와주는 공력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죠. 물론 이제 간목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칠살도 왕하고 인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칠살이 인성을 생해주고 인성은 일간 무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살중신경한 사주가 살인상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다라고 하면, 자, 인월 같은 경우 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한 점 정도 있어 준다라고 하면, 뭐 해수가 됐던 자수가 됐던, 내지는 뭐 자수 하나의 천간에 개수 하나 정도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간목 투출되어 있으니까 살중신경한 사주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지 자체에 술토가 있게 되면,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토, 마른 땅일까요? 젖은 땅일까요? 이거는 뭐예요? 술토도 건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월 자체에 화가 이렇게 왕해지는 중에 술토 건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술토 건토는 뭐예요? 봄이라 하더라도 뭐 수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춘한이 된다 그래요.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봄춘자에다가 가물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봄춘한, 가물 한자예요.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봄이 이제 이춘 지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겨울 같은 때 어느 정도 충분한 비라든가 눈이 와 주어야지만 들판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봄에 파종하거나 묘종을 심을 수가 있는데, 겨울 자체에 봄이 눈비가 너무 안 오거나 봄이 됐는데도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가 있어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봄에만 드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가 있겠고요. 여름에도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물기가 없으면 다 가뭄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목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가뭄이 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뭐 연지에 있는 진토 안에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수기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봄에, 쉬운 말로 저 김해평야의 땅을 5천만 평 갖고 있는 농사꾼이 물이 없어서 지금 뭐예요?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임자시라든가 뭐 수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되지 않고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임자시가 온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건 뭐냐면, 임자시가 온다 하더라도 무토 자체가 일지에 술토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진토에도 뿌리를 두고 있는 중에 병화까지 있으면, 이 무토는 뭐예요? 약한 무토가 아니라 매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무토죠. 반면에 이쪽 무토는 인목, 그 다음에 뭐 경금이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니까 이거는 매우 약한 무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들어오는 것이 결코 좋지 않지만, 이거는 일간 자체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자시가 나쁘지 않고요. 뭐 개해시 같은 경우는 개수가 약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이쪽 개축도 개수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뭐 금의 기운을 설에서 수를 생한다라고 놓고 보면은 뭐 경신 신유시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만약에 경신시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것이 경신시가 되는 것과 이것이 경신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인신상충도 매우 좋지 않지만 무토일간 자체가 세력 둘 데가 없죠. 물론 이제 인중병화를 억지로 꺼내서 무토일간을 생주해 준다 하더라도 무토일간 자체가 약해요. 왕한목은 무토를 극하게 되고요. 약한 무토는 또 경금에 의해서 기운이 설기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한 경신시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술의 통근, 진의 통근, 일간이 약해요. 그 다음에 목이 있다 하더라도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또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경신시가 됐든 신유시가 됐든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 오히려 화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 오히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인월에 오를 보고 수를 보게 되면은 자,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는 거예요. 화국. 그죠? 이거는 삼합이 되는 것인데 완전한 인옷을 화국을 짓게 되니까 이 사주는 비록 초춘인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국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하면 아까 제가 인월은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는 오히려 화국이 형성돼 가지고 매우 염렬, 물론 이제 5월이라든가 4월 같은 화왕절의 염렬은 아니더라도 봄인데도 한 20도, 25도까지 올라가면서 물기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춘한 가뭄이 아주 극심하게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와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이거는 모강절에 간목이 투출해서 목이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보면은 화국이 형성돼 가지고 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왕화가 일간 자체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관성이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이 왕해지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간목을 생주해 줘야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 살아나야 되고 특히 수가 살아나고 금으로서 수를 생주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수의 기운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의 국세는 정반대의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명인데 이렇게 관성이 왕할 때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 화가 왕해지면 인성이 왕해지면 뭐예요? 인성이 왕해지면 관살이 뭐예요?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반대로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자체는 이제 금수향으로 가니까 을축대운 때는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갑자대운, 개해대운은 썩 나쁘지 않은 그런 대운이 되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임술대운 가게 되면 다시 화토가 왕해지는 그런 국세를 만나게 되고요. 만나게 되니까 수기가 부족하게 되니까 간목이 더 힘들어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목극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다 목절이 돼서 목이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술대운부터 운세가 조금씩 안 좋아지더니 어느 대운이냐면 신유대운 들어왔을 때 신유대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금이 왕해지죠. 물론 화토가 왕해지는 중에 금이 왕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대운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토하고 진유합금을 하게 되는데 화토도 왕한데 왕한 토가 금을 생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게 되죠? 목을 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신유대운 중에 경인 세운에 물론 이제 인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뭐예요? 인옷을 화를 생하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화를 생해주는 그런 상태에서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경금은 여지없이 이 간목을 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관성인 무토가 파하는 거죠. 선생님 병화가 있으니까요.
이 병화가 있으니까 경금을 제해 주니까 경금이 간목을 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신금하고 이 병화하고는 서로 탐합을 하게 돼요. 탐합을 하기 때문에 얘를 탐합하느라고 이 병화가 이 경금을 제하지 못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탐합 망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지없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왕토에 의해 뿌리를 생주를 받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직극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명이 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편하고 뭐예요? 사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에서 좋을 것 같지만은, 자,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이거는 일간이 너무 약해서 문제인 것이고, 서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상반된 그런 사주,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한 중에 갑자 개해 대운 때는 그래도 목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목의 기운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임술 대운부터 다시 화토가 왕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임수 온다 하더라도 뭐예요? 무토가 여지없이 이 임수 파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수는 크게 용도가 없게 되겠고, 특히나 금이 왕해질 때는 뭐예요? 이 진토하고 진유화금하고 병화는 신금하고 탐합하고, 따라서 세운에서 경금을 갖다가 간목이 감당을 못하고 간목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의 관계를 갖다가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신살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음양오행의 생극 재화를 가지고 놓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주 보는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